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최을영입니다. 항상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안경의 김삼수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재단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향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정은 행정실장입니다. 김철희 지역복지실장입니다. 네, 25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그리고 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 평택복지재단은 사무처는 정책연구실, 지역복지실, 행정지원실 3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정책연구, 공모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사무처 정원은 15명이며 사무처 3개의 각 실은 명확한 역할 분담 아래 유기적인 구조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복지재단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8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개 수탁시설에 총 131명의 정원 및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조 먼저 복지정책 현장연구임자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복지정책 수립과 실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 장애인 실태조사, 평택시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 정책 개발 연구,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평택시 주거 취약계층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연구, 평택시 인구 증가 대응 복지정책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된 연구 보고서를 온 오프라인으로 평택시와 시의회, 사회복지 현장 등에 적극 배포하고 연구 결과 확산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5조 연구 보고서 및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적극 공유하고 확산하고 시 정책과 복지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정책 반영 실적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협력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협력 및 활용성을 강화를 위해 정책 토론회, 연구 수요 조사, 연구 평가, 연구 성과 관리, 평택 복지 DB 총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 전문가, 공공 등을 대상으로 연구 수요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00건의 연구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의 확산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연구 성과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연구 보고서 277건 다운로드를 하였고 언론 보도 및 홍보를 9건 진행되었습니다. 평택시 DB 신설을 하고자 생애주기별 복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조 첫 번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욕구 조사를 통하여 직무, 실무, 기술 등 주제별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챗 GPT 활용 교육, 복지 시책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등 총 4회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복지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업무 협약, 벤치마킹 등 7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복지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 사업 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상권의 사업을 실시하여 행복나눔 본부, 삼성전자, 경기도 자동차 정비 사업단 등 기업, 단체 3개소와 사회복지시설 32개소를 서로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적인 운영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의 운영 전문화를 위하여 상반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총 4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감동 맞춤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관내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형식을 통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면 대면 심사를 통해 13개 기관을 선정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기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조 복지정책 현장 연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총 6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시 디지털 기반 기술 기반 보건복지정책 개발 연구와 평택시 사회적 고리 청년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시민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중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쪽 연구 추진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술 기반 보건복지 정책 연구를 비롯한 3종의 연구가 10월 말에 완료될 예정이며 장애인 실태 조사와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등 3종의 연구는 11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3조 25년 하반기 연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정책 토론회는 사회적 고립 청년, 디지털 기술, 주거 취약계층 등 3종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에 1회, 9월에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구 수요 조사는 총 200건의 연구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8월에 우수 제안자 결과 발표 및 시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구 성과 관리를 위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연구 활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활용 사례를 시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복지TV는 수집된 주제 및 생애주기별 복지 데이터를 홈페이지 상에 구축 및 탑재하여 11월 시범 운영하여 12월에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24쪽 평택시 아동돌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아동돌봄 지원체계 협력 방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25년 평택시 아동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 계획보다 조금 수년되어 6월 중 용역사업 발주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7월 중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착수 보고회가 예정되고 있으며 12월 중에 플랫폼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정부의 디지털 돌봄 정책과 연계하여 아동돌봄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돌봄 공백 해소,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합돌봄 사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조 평택복지재단 시민복지평가단 운영입니다. 평택시민평가단은 21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평가단 모니터링 방법을 안내하고 평가활동을 통해 평택복지재단의 경영 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8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택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관을 위한 온라인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선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29조 ESG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 평택복지재단에서 연구한 평택시 복지시설 ESG 경영 매뉴얼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뉴얼 교육과 제1회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ES 실천 대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사회복지기관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사회복지 간담회 운영입니다.
복지관 기관장 신년 할애를 시작으로 복지재단과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여 정보 공유, 협업,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네트워크 활동과 자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 넷째 주 평택시 나눔문화축제 전해제를 연계해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4쪽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중간 컨설팅, 최종 보고에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선정된 우수 사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조 홍보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시민과의 복지 공감 형성을 위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 복지 동향과 지역 내 복지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식지 및 웹진 발간, 홈페이지 및 SNS 계정 활성화로 재단 사업을 홍보, 공유하여 역동적으로 재단을 홍보하겠습니다. 39쪽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 감정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토대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회 기중 3회기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조 평택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총 4회기 169명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 6회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11월까지 총 10회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탁시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조 평택시 가족센터입니다.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고 있는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족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등 총 46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 및 이용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4조 평택 북부 노인 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8개의 기본 사업과 2개의 특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분야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연계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이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45조 평택 북부 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총 23개의 노인주간보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체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근글곡계 질환을 예방하겠으며 오감 자극 및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의 성취감과 창의력을 향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호자와 이용자와 함께하는 특별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 소통과 센터와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46조 평택 북부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 당사자의 의미 있는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에는 보통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며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문화여가 지원, 가족기능 지원, 성인 능력 개발 등 총 7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 특성과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전면 서비스 제공과 장애 이해 증진 및 권익 옹호를 통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47조 평택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5명이 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여가활동, 지역사회활동 등 총 5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조 평택 팽성 노인 복지관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치 있는 하루와 빛나는 노후를 위해 평생교육 및 취미 여가 지원사업, 사회참여 지원사업 9개의 기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이동복지관 사업,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지원사업 등 5개의 선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흐름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복지관 운영체계 구축 및 ESG 기반 경영을 실천하고 어르신 자립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9조 팽성노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상담사업, 건강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급식지원사업, 일상생활지원사업 중 총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조 팽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27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강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이사님 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선도 있었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그 예정하신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사업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인원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었는데 차후에 그 사업을 일주일에 한 번 할 거를 일주일에 2번씩 해서 그거를 채웠습니다. 네. 그러면은 횟수를 네, 맞췄습니다. 주기를 좀 단축해서 네. 횟수를 좀 많이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재단에서 이제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이제 복지 정책에 대한 정책 연구하고 실태 조사를 포함한 현장 네. 연구 영역을 좀 많이 수행하셔서 좀 높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을 이런 연구 과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그 복지재단 내에서 그 부분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외부의 어떤 평가위원을 두고 그 연구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연구물이 나오면은요, 저희 재단에서 사업화도 하고 있지만 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복지관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사업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린 학습자에 관한 그 사업은 불학지관에서도 했었고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 사업을 했었고 또 다른 그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설에서도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합정복지관이라든가 주로 종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에서는 그 네. 평택시 용역관리 조례에 의해서 네. 총괄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 그 주관 부서의 이제 과제 담당관이 이제 그 연구를 관리를 하면서 그 성과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후에 활용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하고 하는데 이제 복지재단은 그 평택시 용역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 진행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용역에 대한 정책심의위원회도 개최를 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그 용역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재단 내에서 뭔가 그 연구에 대한 과제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하는 부분들에서 외부의 개입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예, 실장님.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주제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 뭐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연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선별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고서를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요. 전문가 자문을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가 끝난 다음에 보고서가 집필이 완료되면 전문가로부터 학계나 현장 전문가로부터 보고서를 감수 자문을 꼭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구 협력 사업에 보시면 연구 평가가 있거든요. 그것도 마지막에 또 연구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재단에서 하는 그 연구 용역이 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연구 과제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를 12명을 하셨죠. 5, 6월에 진행했었으면 네.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이 대상자 구하는 게 굉장히 저희가 섭외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요청을 했는데요. 이 고립 청년을 저희가 지원하는 기관이 따로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 쪽에도 요청을 드렸고요. 아동에 이제 18세가 넘으면 자립준비 청년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몇 분 이제 섭외를 했고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도 좀 부탁을 해서 몇 분이 또 오셨고 아름아름 눈덩이 표집을 이루면서 12명을 어렵게 네. 구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뭐 안정적으로 인원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기관에 벌써 진입했다는 거는 그분이 그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기관까지 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200명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QR을 통해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네. 이게 재단 홈페이지 말고 또 다른 데도 공지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설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조사 업체를 통해서 조사 업체에서 갖고 있는 패널을 활용해서 100건을 했고요. 100건이 채워지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저희 오프라인에서 이제 했는데 올린 지 한 1시간 만에 100건이 모두 설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이제 청년의 어떤 저도 좀 이거는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요. 너무 빨리 완료가 돼서 좀 걱정도 되고 이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표집은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설문에 따른 선물이 좀 좋았나요? 맞습니다. 청년 연구의 경우에는 이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10,000원 정도의 상품권을 배부한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이게 급속도로 퍼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가진 한계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 좀 확대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충실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좀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택시 가족센터는 그 고덕 레인보우 로타리 클럽하고 그 한국어 교육 업무 협약을 좀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로타리 봉사 클럽과 이 한국어 교육을 위한 협약을 하고 후원금을 전달을 하셨는데 그 후원금은 그 교육비에 대한 강사비를 전달하신 건가요? 네. 한국어에 대한 그 교육비를 전달했습니다. 네. 이게 10회에 113명이면 회당 한 11명, 12명 정도 참여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1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서 그 봉사단체에 4,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사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번 그 이런 단체에 이런 강사비를 주고 진행하는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은 다 검토 한번 해보신 건가요? 법적인 부분은 네. 검토를 사실 안 했던 걸로 알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덕 레인보우 로타리 클럽이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사회복지 아니죠? 시설에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음. 가족센터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좀 굉장히 거기 회장님이 예,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봉사단체에게 그 가족센터에 들어온 후원금을 강사비로 이제 지급을 하게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 듭니다. 네. 그리고 평택 세계인의 날 네.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게 뭐 회당 2,500여 명 정도가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벌써 18회면 꽤 오래된 행사잖아요.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왜 아직도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이제 가족센터가 하는 예. 그 한 부스에 대해서는 비예산으로도 아마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총 그 세계인날 행사는 애국인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평택 가족센터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예산 관리는 애국인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비예산으로 잡았는지가 궁금해서. 네, 그 부분은 시간에 센터장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여쭙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 실장님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 가족센터에 예산은 없고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시에서 외국인 복지센터로 이름해가지고 거기서 예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복지센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그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중에는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을 예, 가족센터에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서 뭐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은데 무대가 굉장히 뜨거운 날 진행되다 보니까 무대가 좀 달구어져서 그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행사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좀 시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대 위에 재질의 뭘 부직포라든지 뭐 필요한 걸 깔든가 아니면 뭐 아쿠아 슈즈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해주든지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좀 더 즐길 수 있고 또 부상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거를 날짜를 좀 변경해서라도 좀 그런 기후 여건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인의 날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날짜를 네, 5월 딱히 21일 날이 원래가 그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네, 뭐 5월 말이나 6월 네. 정도 초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예, 날짜를 많이 변경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오래같이 이렇게 힘들 때는 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5쪽에 평택 북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업 중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실행 이것도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또 왜 비예산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는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이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그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셨잖아요. 지금 1회기, 2회기 진행하셨는데 3회기까지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좋아하시나요? 힐링 프로그램은 그 사회복지사들이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2회기, 3회기에는 네. 이제 뭐 뮤지컬이나 영화 관람을 하셨는데 네. 다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뮤지컬하고 영화인데 네. 뭐 힐링하는데 꼭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을 했었어야 했나 뭐 아니면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셨나 좀 궁금해요. 예. 일단 그 제목이 빨래라는 게 제목이었었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많은 그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연극을 컨택한 것 같습니다. 아 빨래.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상반기 때 고생하셨는데 하반기에 그 2025년에 계획된 사업 잘 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25년도에 그 복지 정책에 대한 연구 과제 중에 한 건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또 5건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러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필요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주제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계획대로 잘 연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관 현장에서 이것이 진행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수혜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데까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사회복지시설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도 23년도에 어떤 그 복지 포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때 포럼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늦어진 감도 없지 않아 이제 있어요. 이것도 좀 더 특별히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좀 적용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26쪽에 보면은 이제 시민복지평가단이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또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이사님이 사무처장으로 왔을 때 어떤 공약이기도 했었고 이거를 이제 그 안에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 계획을 하고 또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상반기에 이제 그 시민복지 평가단에 대한 교육까지 이제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이제 이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재단 사업에서 이것들이 잘 개선이 되고 제안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사례들이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현재 그 평가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교육까지 돼 있고 실행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피드백이나 반영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교육은 마쳤습니다. 네. 교육을 마치고 이분들한테 그간에 이제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을 방문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무엇이며 또 불편했던 점이 무엇인가 그걸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달라고 네네. 그걸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네. 평택복지재단이라는 건 처음에 몰랐었다. 그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그거를 이제 21명분께 네. 서면으로 평가에 대한 질의를 했던 부분인가요? 네, 네. 네네. 그럼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이분들이 이제는 처음에는 시민평가단이 뭔가 호기심에 오셨던 것 같아요. 교육은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교육을 그 처음에는 그렇게 오셨다가 교육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또 열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뭐 크게 무슨 큰 성과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차츰차츰 나아지고 이번에 심화 교육이 또 있습니다.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화 교육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심화 교육으로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시민 평가단이 하게 된 목적은 네. 재단 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면으로 우리 네. 복지재단에 어떠한 제안을 방금 전에 해주셨다고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 제안에 대해서 그 정책에 반영이 된 것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정책에 뭐 반영이 되거나 그건 아직 없습니다. 이게 연말 정도가 돼야지 그런 게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년도 안에 그것들이 다 나와서 평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가 부분은 11월 달에 저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평가가 나면 그 이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서면으로 그분들이 네. 복지재단에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의 반영이 한계라도 한 번의 있었는지. 기회로다가 만드는 것보다 여러 번 그거를 취합해서 만들어야지 그게 정확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한 이분들의 생각이 좀
첫째가 느낀 것은 복지재단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긍정적인 부분에 좀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 제안을 지금 네. 서면으로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한 개선 제안이 몇 가지 어떤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예, 지역복지실에서 소관 업무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변호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심의평가단이 운영됐을 때 개선사항이 뭐고 정책에 반영된 건 뭔가라고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의평가단을 대상으로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1차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교육과정인데요. 심의평가단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했습니다. 아주 그 결과 나중에 차후에 보고서 드리겠지만 결과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게재됐습니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 정도 높게 나타났고요. 만족도는 여기 뭐 92%로 나와 있는 걸로 90점 이상으로 달성한 걸로 되어 예. 있네요. 네네. 그 결과 직원들 전문성 태도는 아주 높게 평가됐고요. 재단의 역할이 시민복지 기여도 크다. 그러나 접근성에서는 고려되고 홍보가 미약하다고 나왔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미약한 것에 대해서 2차 심화 과정에 교육 과정에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차에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이 결과 또 내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이해는 됐는데 제안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복지재단에 제안했던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대표이사님께서 좀 전에 그러면 이러한 제안을 이제 바로 할 수 없으니 해서 11월 달에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그 제안이 어떤 것인지를 여쭤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답변을 해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복지재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 나오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평가에 대한 것을 네네. 답변. 제안에 대한 것을 서면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했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올해까지 잘 반영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건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의 또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의 ESG 실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할 때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참여 기관에 지역사회복지 기관에 도입을 해서 그러한 실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역복지 소관 업무입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각 시설마다 ESG에 대한 연구 결과 많이 그 매뉴얼이 필요하고 네네. 또 활성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평택시에 복지시설 ESG 경영에 대한 매뉴얼을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 평택의 350개 시설 대상으로 ES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홍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이미 ESG를 실현하는 기관이 대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캠페인에는 허구사항 조금 문제 발견했고 그 결과 계획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을 평택시에 전국 최초로 기관상과 기여한 사람을 표창을 주어서 이 사례집을 발간해서 더욱 활성화시키자는 맥락으로 사업 변경을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평택복지시설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ES 경영을 실천하는 기관을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우수 기관은 이제 시상금과 지역사회 상품권과 또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장님께서 350개 기관 중에서 ESG 그 실천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이고 그러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입을 하신다고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몇 개의 기관에서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수 기관은 어느 정도의 몇 개의 기관으로 예정되나요? 예. 우선 그 표창 대상 기관상은 이제 1,8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고요. 몇 개의 기관에 네, 4개 기관을 표창을 대상으로 4개 기관이고 그럼 지금 현재 350개 기관 중에서 ESG에 실천하고 있는 기관은 몇 개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는 채취 못했습니다. 한번 네. 전수조사해서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제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의 평가와 또는 생활시설의 평가의 부분에 ES 지표가 있기 때문에 네. 복지시설의 자체 기관 평가를 위해서라도 ESG가 조금씩 구현되고 실현하고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ESG에 대한 이제 그 연구 영역을 또 하고 ESG에 대한 복지재단에서 경영 선포식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기관에 이러한 ESG 실천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주고 그 매뉴얼대로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그 실천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도 만족도 또한 ESG 경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평택시의 어떤 타 재단보다도 선도적으로 이러한 복지재단이 그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 우수한 그 사례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3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니까 4개 기관 대상으로 3회기 컨설팅을 진행한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된 대상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른 변화나 제도 개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변화와 어떤 개선이 필요했는지 좀 대표이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어떠한 기간은 어떻게 받나요?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문을 받으면 네. 이 사업비 내에 몇 개의 기간을 할 수 있는 네. 게 있는데 만약에 이 기간이 더 오버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요? 뭐 지금 오버된 거는 사실 없고 그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게 맞추면은 저희들이 많은 기관에서 많은 그렇게 기관이 맞춰서만 나이들어도 선정을 이게 합니까? 선착순이다 보면은 선착순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네, 빨리 신청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뭐 노무와 법률을 하고 싶다. 그럼 이에 컨설턴트를 이런 강사님을 구해서 같이 모시고 직접 그 시설로 갑니다. 선정은 이제 선착순으로 네. 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정말로 컨설팅이 필요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는 소규모 시설을 주로 많이 또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4개의 네네. 컨설팅이 소규모로 하기에는 좀 약간 아닌 것 크죠? 같습니다. 크죠? 네, 그런데 또 이제는 자기 그 공문을 보내도 신청을 주로 안 하는 기관은 또 안 합니다. 왜
연초에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이제 소금효의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금효가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정말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이러한 노무나 법률이나 운영에 대해서 뭐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큰 데에서는 체계적으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선착순으로 이제 큰 데부터 이렇게 알아서 받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에서 정말 이러한 복지 시설을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잘 운영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처음에 했을 때는 소규모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었는데 이게 선착순이다 보니까 먼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소규모 시설이 너무 재무 회계라든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네. 컨설팅에서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복지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네. 실제 규모가 큰 시설에서 네. 역사가 짧은 큰 시설이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시설에서는 이미 집행부 시에서 통제가 잘 되고 있지만 장기화 기관 같은 민간이다 보니까 규모는 크더라도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인사, 노무, 재무회계, 운영, 수가 청구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모는 크더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없는 기관, 규모가 크든 역사 짧은 기관 또는 소규모 시설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재단에서 채워주기 위해서 컨설팅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처럼 소규모 시설에 열악한 거는 개선해주고 규모가 크더라도 역사가 짧은 기간에서 미흡한 문제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에게 매칭하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역사가 짧게는 평택남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역사가 짧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역사가 길어도 그러한 부분의 사업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그러한 어려운 기간이 있지 않나 컨설팅이 이런데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 기관의 목소리를 담아서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러한 그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운영 성과나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로서. 네. 컨설팅 매년 10개소 이상 하고 있는데요. 네네. 관연도의 만족도를 사업이 완료되고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아주 높게 나옵니다. 초기에는 시설마다 초기 저항이 있는데요. 전문가가 개입하고 나서는 전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올해 사업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컨설팅 이후에 평가를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또 개선됐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평가하고 분석한 자료가 있을 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컨설팅을 받은 후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그 기관에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사후에도 잘 되어지고 있는지에도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에 있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메이크업, 뮤지컬, 영화에 위주로 이제 대부분 어떤 문화 프로그램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목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의 어떤 감정 노동이 심하고 또 번아웃되기 때문에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힐링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완화가 되고 또한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이분들이 그 진로폰 그 서비스를 위해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향상에 대한 어떤 사후 지표가 나와서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 사회복지사분들의 직무 스트레스에서 그냥 힐링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분들이 변화 또한 업무에 대한 지적적인 그 몰입 그래서 향상이 되었다는 어떤 지표 결과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은 의원님 말씀처럼 2018년도 연구 결과, 즉 사회복 종사자 감정 노동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네. 매년 힐링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종사자들의 참여도가 좀 저조하네요 보면은. 예, 저조한 이유는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네.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는 않고요. 그러나 대부분 3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면은 단기적인 성과는 높게 나타납니다. 즉 산출 지표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출 실적뿐만 아니라 성과 실적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종사자들이 자기 직장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거가 측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성의 성과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참여 인원도 보면은 30명, 37명, 26명이거든요. 뭐 40명 이내로 이제 이분들이 참여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제 4회기, 5회기 하반기에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 현장의 사회복지 기관은 굉장히 인원은 많고 여기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지금 업무에 몰입이 돼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져서 이분들이 업무의 진로폰 업무와 이것이 수혜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서비스가 다가와줘야지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단기적인 그럼 이거를 성과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지만이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이 직무에 지속적으로 그 몰입하고 또한 그러한 지표 달성이 높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조금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했던 사회복지사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외되고 계속 이제 새로운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참여하게끔 되겠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또 한정된 인원의 또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요? 앞으로의 그러니까 어떤 개선할 점, 좀 더 이거를 현장의 사회복지사 종사분들이 지금 감정노동 실태조사나 연구 토대를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데 좀 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의 감정노동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하고 업무에 직접적으로 향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무엇이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그런 거를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저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신명나게 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복지사가 행복해야 어떤 시민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거든요.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네, 이게 근무 시간 중에 이걸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눈치가 보이나 봐요. 교육받으러 이렇게 온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교육보다도 이분들이 그럼 오게 되면 네. 연차를 내지 않고 시설장이나 기관장께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평일날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기관장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기간마다 겁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같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이 그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바쁜 시간이라 첫째는 시간의 그 제한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저희들이 요거를 토요일 날이나 뭐 일요일 날 했는데도 또 문제는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을 그럼 기관의 그 센터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센터장님들과 이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그 기간은 더 나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 참여해서 하다 보면 단기적이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하려다 하면은 센터장님들과 이런 거를 좀 회의를 하셔서 종사자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유도하고, 이런 방안책을 좀 이제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평일날에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종사자들은 어렵죠.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책을 좀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부분을 담당자와 같이 좀 논의 좀 해서 인원이 좀 많이 참여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우리 그 복지국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의 어떤 존속에 대한 목적 이런 거는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재단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실 것을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아 위원입니다. 우리 최을령 대표이사님 7월 1일자로 대표이사님 선임되신 거죠? 네. 네.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복지국에도 또 뭐 행감 때도 지속적으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복지재단의 그 운영 또 그 지금 그 주요 기능들이 비정형적이다라는 이제 지적을 행감 때부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민간에서 이제 위탁을 이제 두 군데는 지금 받아서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공감이 가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모든 거를 좀 이렇게 컨트롤을 결정해 해줘야 주는 되는 대로 거죠? 좀 이렇게 저희들은 그거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요? 아니요, 뭐 맞지 그렇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두 군데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민간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평택시의 복지 정책에 대한 운영 방침이라든지 또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이라든지 또 종사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상의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평택시 복지국 그 관할에 있는 모든 상황 자체가 이렇게 위탁업체가 틀림으로 해서 어떤 조건들이 다 환경 자체가 다르게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의를 드리는 부분이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복지재단에서 두 군데 하는 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주든 대신 이 네 군데 복지타운은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허공에다가 그냥 떠드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른 복지재단, 다른 지자체 복지재단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돼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지자체?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두 개의 북부 복지타운과 평성 복지타운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 독립체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네 개 복지타운은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는 그 주무부서, 행정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차이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위탁하는 거와 민간기관에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재단이라는 곳이 단순히 이거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복지 시스템을 연구도 하고 또 실험도 해보고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실제 실천도 해보는 곳이 재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맡아서 운영하라? 여기가 무슨 뭐 주식회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복지국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우 같은 것도 다 동일하게 나간다는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는 제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은 전부 다 상회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위탁업체가 틀리다 보니까. 다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다른 지자체 복지재단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다른 복지재단의 현황을 저희가 다 파악을 했고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맡고 있지는 않고요. 법인이 다 상이하게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그 연구기능과 사회복지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산업시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예,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한 군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택시 복지재단 하면 전체 평택시 산하에 있는 모든 복지 시설을 관장하는 그런 재단으로 알고 있지 이렇게 비정형적인 그 뭐 현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 가보면 그럼 그것만 관리하는 줄 알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이 생산 시설이 6개소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이게 지금 생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이 6군데에서 나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예, 동방재활복지관에서는 사무 용지와 제과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꿈이 크는 일터라고 있는데요. 인쇄물, 판촉물 등 6군데에서 공유, 사무용지, 뭐 제어장치, 판촉물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게 다예요? 예. 그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일누리에서는 이제 현수막 마스크를 제작하고 있고요. 현수막, 예. 사무 보호 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화장지하고 사무용지를 생산하고 있고요. 더 행복 나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는 공유를 공유 쌀이요? 쌀 종류의 공유를 이렇게 포장해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꿈나무 생산 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독특하게 배전반이라든지 제어 장치를 조립하고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전반.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그 복지재단도 직전 그 경영평가에 보면 목표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표를 정해놨는데 목표에 미달이 됐어요. 복지재단조차도. 그때 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미달이 됐든가 아마 짜스트로 맞췄든가 아마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달은 안 문화재단이 안 됐구나. 예. 지금 복지재단도 그 정도인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것처럼 생산시설이 지금 6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생산품 자체도 단가도 사실 이렇게 이게 썩 있는 단가들이 아닌 제품들이 지금 생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매율을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맞추고 싶어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산 시설에 대한 뭐 확대도 당연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좀 자생력이 좀 있고 또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구매율을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는 모르겠지만 이 평택시 거만 측정을 하십니까? 구매율 잡을 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거만큼은 중증장애인 그 생산품을 구매하는 것만큼은 이거는 평택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장애인분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전국구로 열어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전국 어디에 있는 거라도 다 땡겨서 사용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쭉 한번 체크해보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생산품하고는 이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일단 구매를 하고 싶은데 생산 판매 시설이 너무 적고 열악해요. 금액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구매율 자체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매 목표를 계속 점점 낮출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구매 목표율이라든지 또 구매를 할 때 그 지역 한계를 좀 풀어서 전국구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를 좀 해야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네네. 한번- 폭넓게 이제는 그거를 해보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네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윤하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줄이 안 바뀌었어요. 예, 의원님 행정사무관 때 좋은 고견을 주셔서 그때 당시 말씀하시기로 그러니까 설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예. 이전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 하나도 안 들으셨네. 다품목으로 좀 늘릴 수 있게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자라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한정돼 있고 그 부분을 공직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한정돼 있어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자꾸 그 프로테이즈 올리라고 얘기하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품목을 늘릴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다 예산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논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구 그 예. 기계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아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표님, 기계를 바꾸기 전에 어떤 제품에 대한 생산이 이루어질 건지 또 어떤 제품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시설에 맞는 게 무엇인지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서 연구가 되고 컨설팅이 돼야 그 다음에 시설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획이나 이런 거에 한 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 아니면은 소속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그 생산품 구매하는 거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본청부터 저 읍면동사무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할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업무 보고하는데 한 줄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먼저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대표님 아까 워딩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복지국에서 안 해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 부분들을 본청하고 협의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복지재단에서 어떤 일부 예산에 대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 일부 권한이야 있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새로운 뭐 예산 증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 집행부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파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근로할 수 있고 어떤 생활 속에서의 어떤 뭔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런 부분들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품이 좀 잘 팔려야 되니까 저희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우선 구매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별법으로도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지금 복지재단에서 1년 넘게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조금 길을 열어드리려고 제안도 하고 하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대로 해서 (29쪽에) 지금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계획 이거 생산품 정보 조사해서 웹사이트에 배너 게재하고 다채널로 홍보해서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 저희 3천여 공직자 공무직 분들도 기관제 분들도 모든 분들 다 합쳐서 모르는 분들 요즘에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중증장애인 분들 생산품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구매를 책임지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홍보가 부족하냐? 물론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대로 추진계획 해봐야 기대 효과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다 이렇게 해왔어요. 행감 때마다 얘기 나오고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 나오고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하시는 분들이 안 뛰어다니신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절대 개선 안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올해 하반기 업무 진행하시는데 잘 반영을 해 주시고요. 특히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잘 챙겨 주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